안녕하세요, 보상가비상TV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요, 가장 흔한 게 이주진단, 염자, 근육통, 타박상 등이죠. 그래서 저희에게도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집으로 4개의 주제를 연속으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냐면요, 교통사고로 통원이나 입원 치료 시 합의금을 과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MRI 촬영은 보통 병원에서 잘 안 해줘요. 그러면 그 왜 안 해주는지, 그러면 MRI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 병원 선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병원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왜 중요한지, 그럼 나중에 그 병원 선택하고 합의금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1편, 2편, 3편, 4편으로 해서 연달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4개 영상을 전부 다 보신 분들은요, 앞으로 이주 진단 시에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더 이상 궁금증이 없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랑 같이 시작하시죠.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보행은 가능한데 어디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입원할 시간은 없고 회사는 가야 되고, 그럼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통원 치료는 합의금을 작게 준다고 한다. 그럼 과연 내가 통원 치료를 했을 때 합의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의 궁금증은 이렇거든요. 통원을 며칠 정도 하면 되는지, 그럼 보험사 전화 오면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만약에 전화 안 오면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것만 다 들어도 이제는 인터넷 검색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말이 정답이에요. 우선 보험회사의 보상과의 직원은요, 경상자 담당하고 중상자 담당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중상자 담당자들은 8급 이상의 중상자들을 담당하고요, 경상자들은 8급부터 14급까지의 경상자들을 담당을 해요. 그럼 이 담당자들한테 한 명당 몇 건씩 배당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최소 50건에서 100건 가까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50건, 100건 끝날 때까지 배당 안 될까요? 아닙니다. 사고는 계속 나죠. 그러니까 하루에 2-3건씩 계속 배당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3명씩 하루에 합의를 끝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담당자들은 하루에 병원 몇 군데씩 가야 됩니까? 최소한 2-3군데씩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새로 사고 난 사람들 얼굴은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새로 입원한 사람들, 통원 치료한 사람들 얼굴 보고 통화하고, 그러면 하루에 5번, 5군데, 6군데씩 병원 돌아다니고, 그러다 사무실 오면은 몇 시나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퇴근하느냐? 또 아닙니다.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합의 결제 올려야 되잖아요. 보통 보험사 담당자들요, 보상과 담당자들은 퇴근하면 9시, 8시, 9시에 퇴근을 해요. 이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죠. 자, 그럼 여기서 입장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보험사 담당자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합의금 지급하는 돈이 내 돈인가요? 아니죠. 보험사 돈이죠. 이 돈 많이 지급된다고 내 월급 깎이나요? 아니죠. 내 월급 안 깎입니다. 돈 많이 퍼줘도 됩니다. 대신 근거는 있어야죠. 돈 많이 나가도 안 무서워요. 왜냐?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보험사 담당자는 나는 뭐가 무섭냐? 민원이 무섭습니다. 집에 빨리 퇴근 못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12급, 14급 2주 나왔는데 3-4개월씩 주구장창 하면서 매일 전화 오고 따지고, 여기 지불보증 넣어달라, 저기 지불보증 넣어달라, 이런 피해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합의금 많이 못 받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치료 2-3개월 충분히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아요. 왜? 치료비를 못 받으니까. 이제 치료할 만큼 했다는 거죠.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들도 이제는 그쯤 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전화 안 올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관에서 계산된 그 금액만 주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럼 약관에서 정해진 그 금액이 얼마냐? 보상 12급, 위자료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죠. 통원 치료했을 때 하루에 8,000원씩 교통비 지급하는 거, 그게 끝입니다. 왜냐?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불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사고가 나고 2주 진단을 받았는데 토, 일 빼고 매일 물리치료를 다녀요. 한 달 동안. 그러면은 22일이죠. 근데 초지는 2주 나왔잖아요. 그러면 치료받는 병원이 한의원이든 개인의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뭐 척추 전문병원이든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 보려고 하면은 보험사는 위자료 20만 원에 22번 통원 치료했기 때문에 하루에 8,000원씩 곱하면은 18만 원이니까 총 38만 원이 계산됩니다. 예, 38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말 있죠. 나 물리치료 받는다고 일 못했다. 그 일 못한 대가는 안 주냐? 네, 그건 안 줘도 됩니다. 왜냐? 법원에서도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치료한 경우에는 일실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난 다시 입원할란다.
근데요, 교통사고 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입원시켜주는 병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갑자기 터졌다 이런 경우 말고는, 아니면은 모르던 진단명이 갑자기 발견됐다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입원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 보험사는 38만 원이 계산되는데 제가 12만 원 더 해서 그냥 50만 원 드릴 테니까 합의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치료하시든지 합의 보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보험사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건 소송 가도 100만 원 못 받으니까요. 물론 몸이 계속 아프면 계속 치료받아야죠. 보상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보통 합의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합의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는 월 말이에요. 왜냐? 월 말에 모든 걸 보험사에서 센터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도 담당자들도 그 월 말에 맞춰서 다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월 초에 사고 났는데 그럼 월 말까지 끌어보자 해서 계속 치료받다가 질질 끄면 보험사는 이 사람은 장기건이구나 하면서 그냥 다음 달로 넘겨버려요. 왜냐?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건 내 돈 아니죠.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인사고가죠. 내가 승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팀장이든 센터장이든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인사고가에 가장 영향이 끼치는 게 뭐냐? 바로 민원을 안 받고 합의를 빨리 끝내버리는 겁니다.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사고가만 생각한다면 어차피 민원 안 받고 그리고 월 초에 다쳐서 월 말까지 치료받다가 질질 끄는 사람보다는 월 말에 20일 전후로 해서 다친 사람을 월 말 안에 일주일 안에 끝내버리는 게 훨씬 인사고가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센터마다 그 달의 실적, 민원 건수, 조기 합의 건수 그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 받았다, 누가 얼마 받았다 라고 해서 그 방법이 무조건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22일 통원 치료한 사람의 경우 합의금을 산정했었죠. 얼마였죠? 위자료 22만 원에 교통비 18만 원에 38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보험사는 38만 원에 합의한다고 쳐도 이 사람한테 준 돈은 얼마겠습니까? 22일 통원 치료했잖아요. 보험사에서 그 통원 치료한 병원에 병원비를 나중에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2일을 통원 치료했다면은 최소한 안 돼도 100만 원 됩니다. 그럼 결국 내가 사고 나고 이 사람이 사고 남으로 해서 보험사는 38만 원을 지급한 게 아니라 138만 원을 지급하게 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MRI까지 찍었다라고 얼마가 추가될까요? 최소 50만 원 추가되겠죠. 그러면은 188만 원을 지급하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MRI 촬영했다가 이상 나왔다, 다른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훨씬 뛰는 거겠죠. 다른 진단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이 사람이 다친 걸로 인해서 38만 원이 아닌 188만 원을 지급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는 교통사고가 나고 내가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한 절대 안 변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보험사는 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이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치료를 안 받으면 내가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뭐 계산 다 되시죠? 그래서 보험사 직원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얼마 주면 합의를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치료를 하겠다. 입장 바꿔서 우리가 보험사 직원이면 그게 안 편하겠습니까? 치료할 만큼 충분히 다 하고 검사 다 하고 이상 없으면 보험사 담당자들도 쥐어짜낼래 봐야 쥐어짜낼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편하고 보험사 담당자도 편하고 그냥 깔끔하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도 자기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 내에서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할 거예요. 단 각종 공제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공제에서도 담당자마다 센터장마다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2, 3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제가 지금 말한 방법이 가장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더 이상 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입원 치료를 해서 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진짜 아프고 팔다리 저림 증상이 있고 감각 이상 증상이 있고 라고 했을 때는 절대 그냥 합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통원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입원 치료하셔서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MRI를 찍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 안 찍어준다 라고 했을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MRI를 찍어서 추가 진단이 나와서 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면은 꼭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2편에서는 이 MRI를 안 찍어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지금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우리가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데 통증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 MRI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병원에서 안 찍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안 찍어주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찍어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요, 별로 아프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 엑스레이만 계속 찍어대요. 엑스레이는 찍어주면서 MRI 찍으면 안 되냐? 라고 하면 MRI 찍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병원비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병원하고 보험사하고 그냥 얘기해서 병원 못묵가에서 보험사에 이 사람 이렇게 해서 MRI 찍는다, 나중에 병원비 달라 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찍으세요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험사 편해졌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는데요, 심평원에서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치료하고 촬영 실컷 해놨는데도 심평원에서 이걸 보고 이거는 과잉 진료다 라고 하면은 아예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이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촬영하고 치료비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결과가 안 나오겠다 싶은 진단 그리고 증상들은 아예 치료 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나마 MRI가 있는 병원은 어차피 있는 기계니까 뭐 전기세밖에 더 듭니까? 그래서 촬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 믿져야 본전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MRI가 없는 병원은 근처에 영상의학과나 종합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의뢰했다가 불승인이 나게 되면요, 그 자기가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RI 촬영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MRI 있는 병원에 가야 되겠죠. 교통사고 나면. 그럼 기계가 있는 병원 중에서도 어떤 기계가 있는 병원을 가야 되겠습니까? 1억짜리 기계랑 10억짜리 기계랑 뭐가 자세하게 나오고 뭐가 세밀하게 보겠어요. 작은 병원에 있는 싼 MRI 기계보다 큰 병원에 있는 비싼 MRI 기계가 내 몸 상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숨어 있는 것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비싼 MRI 기계 가지고 찍는 게 내가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럼 병원까지도 선택해놨는데 기계도 다 알아봤겠다.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안 찍어주면 어떡하냐? 제가 말했죠. 안 찍어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병원비 못 받을까 봐 안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병원비 줄 테니까 찍어달라 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찍어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내 돈으로 내가 찍고 그럼 그 비용은 누구한테 받냐? 라고 다들 물어보실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실비에 청구하시면 돼요. 왜? 비급여도 실비에서는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비의 한도 내에서는 청구하시면 실비에서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영수증을 챙겨놨다가 나중에 보험사하고 대인 합의를 할 때요, 이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은 전액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한 합의금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병원 가서 대뜸 의사한테 MRI 찍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사가 예 원하시면 찍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찍어주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아픈 부위하고 증상 등을 꼼꼼히 말을 하세요. 그래서 꼭 정밀 촬영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 돈이라도 지불해서 일반으로도 처리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냥 지불하고 촬영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MRI를 찍는 부위가요, 척추, 무릎, 어깨 부분인데요. 척추는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가 있냐 여부를 보기 위한 거고, 어깨 부분은 회전근개 파열이나 관절의 와순 파열 등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무릎 부분은 연골 파열이나 연골 찢어짐 아니면은 인대 파열, 십자인대 파열 등을 보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부위의 진단이 나오게 되면요, 합의금은 몇 배, 수십 배가 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합의금보다 이런 진단이 있으면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합의하면 끝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확실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MRI를 찍을 때 왜 안 찍어주는지와 그럼 내가 찍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하고 나서의 나중에 대처 방법은 어떻는지, 자 그것까지 모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곧바로 세 번째, 그러면은 입원 치료 시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제 3편에서 뵙겠습니다. 우리가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편, 2편을 봤었죠. 1편은 통원 치료 시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2편은 내가 몸이 아픈데 왜 MRI 안 찍어주지? 안 찍어지는 이유와 그러면 MRI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 3편은 연달아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입원 치료했을 경우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3편을 보기 전에요. 1, 2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1, 2편에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3편에서 다시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서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로 3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원 치료하고 통원 치료의 차이는 뭘까요? 통원 치료 시에는 인정이 절대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죠. 바로 일을 못한 대가, 즉 일실수입을 인정 안 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통원은 계속 치료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추가 진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합의금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통원이나 입원 치료는 위자료는 20만 원은 같다고 했죠. 근데 입원 치료 합의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입원은 하면 할수록 일실수익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최소한 입원을 했으면 일용직이면 일을 안 갔을 거고 직장이면 뭐 병가든지 내 연차든지 쓰고 휴가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실수익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통원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입원 시에 보험사 합의금이 아닌 보험사가 치료비 포함해서 내한테 전부 다 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위자료 20만 원에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주 정도 입원하면은 일실수익이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병원 입원비 2주 정도 자면 하루에 6만 원씩 잡아도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했으면 한 150 정도는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퇴원하고 나 물리치료 좀 더 받겠다라고 하면 30에서 50 정도는 더 나갈 거고. 그럼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건 연봉 3,600만 원, 즉 일용근로자임금,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최소 수익 금액으로 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두 배인 연봉이 7,200만 원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실수익이 일용근로자임금 2배이기 때문에 휴업 일실수익에 대해서만 한 3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치료비하고 모두 포함해서 들어갈 토탈 비용은 500에서 5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은 MRI까지 찍고 추가 진단이 없을 경우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민원 안 받고 조기 합의해버리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2주 진단 나왔고 2주 전부 다 입원하고 나서요, 담당자한테 합의금 달라 하면 담당자 어떤 생각일까요? 어차피 퇴원할 거잖아요. 아니, 계속 치료하세요. 그렇게 말해도 어차피 병원에서 퇴원을 시킬 걸 알거든요, 담당자는.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냥 약관상 합의금 뽑아서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약관상 계산하면 얼마냐? 위자료 20만 원에 2주 입원했기 때문에 150만 원. 거기에 약관에는 85%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한 14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40만 원 드릴게요. 어차피 뭐 병원 치료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병원비만 150만 원, 200만 원 냈어요. 그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받아주지도 않고 물리치료 몇 번 가는 것밖에 더 안 남았죠. 그럼 그 금액을 못 받아들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법은 2개밖에 없습니다. 민원 제기하거나 소송 가거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 가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소송 가면 아무리 2주 진단이라도 위자료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100만 원에 일시일수익 2주 동안 150만 원, 한 25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통원과 같이 이제 답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자, 제가 앞선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요, 입원비하고 병원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전부 다 계산해 드렸었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치료받을 거 전부 다 치료를 받고 보험사한테 요구해서 받을 돈이 얼마인지, 과연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니면 내가 조기 합의를 하고 그 돈으로 내가 그냥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딱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소득과 진단에 따라서 합의금을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치료비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금액을 보상과 직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마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말했던 거는 통원 입원 치료 시 이 금액 계산했던 거는 무과실 기준입니다. 아니면 보행 중이라도 나한테 과실이 잡히는 사고, 예를 들어서 한 20%가 잡혔다라고 하면요, 내가 계산한 합의금에서 20%를 빼면 되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치료비를 지불했잖아요. 그 지불한 금액, 총 금액 치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20%를 합의금에서 또다시 빼시면 돼요. 결국 내가 산정한 금액이 200만 원이다. 근데 병원비로 보험사에서 100만 원 줬다 라고 하면요, 200만 원에 80%, 160만 원에, 그리고 병원비 100만 원에 20%는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거기서 20만 원을 빼면 14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다들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2, 3주 진단 시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특집 4개를 준비한 것 중에요 3개를 끝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병원 선택을 함에 있어서 처음 병원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진단을 받을 수 있고 합의금이 얼마를 받을 수 있냐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병원 선택에 관련된 주제로 4편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집으로 제가 4개를 준비했고요. 지금 1편, 2편, 3편을 마치고 이제 4편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4편에서는 병원 선택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교통사고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면요. 많이 다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119에 실려가죠. 그래서 근처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는 거고요. 두 번째, 사고 수습을 하고 나서 몸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오는 길에 긴장이 풀려서인지 갑자기 통증이 오고 뻐근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고민하는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지? 두 번째가 병원을 간다면 통원 치료를 할까 입원 치료를 할까? 세 번째가 좋다 통원이든 입원이든 결정했다 그러면 어떤 종류를 병원에 가야 될까? 네 번째가 그럼 병원에 가서 뭐라고 하고 입원을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고민은 보행이 가능하다면 집 근처까지나 직장 근처까지 오셔서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직장 근처나 집 근처에 병원이 많아요. 어떤 병원은 뭐 척추 전문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그냥 종합병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대장 전문 병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 근처나 회사 근처의 병원 중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추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떻게 추리냐? 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첫 번째 병원 찾기에서 세부 조건별 찾기로 들어가시면 지역을 검색하면 병원이 싹 다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병원에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등으로 검색을 해서요. 그 병원 중에 의료장비가 뭐가 구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도 전부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 선택됐으면 두 번째 통원을 할 건가 입원을 할 건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 결정에 앞서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입원을 할 거면요 3일 이내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3일이 지나면요 어떤 병원이든 간에 입원 치료는 거부합니다. 솔직히 진짜 뭐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아프고 통증이 심하다면 합의금이고 나발이고 뭐든지 무조건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아야죠. 그리고 뭐 팔다리가 저린다, 마비 증상이 있다, 감각이 이상하다 라고 하면 무조건 입원 치료해서 MRI 찍고 검사 받아봐야 합니다. 근데 충분히 보행이 뭐 가능하다, 약간의 통증만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아까 1편, 3편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원이든 통원이든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종류의 병원을 가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종합병원 이상급은 가봐야 입원 절대 안 시켜줍니다. 만약에 외래로 통원을 가서 이상 증상을 말하고 그 의사가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MRI 검사까지는 해줘요. 근데 거기에서 이상 증상이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입원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급의 큰 병원들, 제가 말하는 병원은 뭐 척추 전문 병원, 무슨 한방병원을 해서 건물 전체를 한 개 다 쓰는 병원들 있죠.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정형외과지만 조금 규모 있는 정형외과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이런 병원들은 MRI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에서 이상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라면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MRI가 없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내가 이상 증상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심평원에서 치료비 자체가 삭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눈치 안 보는 원래 MRI가 구비되어 있는 병원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가시되 그 병원 중에서도 전문 병원이나 규모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규모 있는 병원들은 동네에 있는 조그만 정형외과보다는 입원이 조금은 더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럼 자 내가 어디 지역에 병원 갈지 그리고 입원할지 통원할지 그리고 병원 종류별로 다 찾아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입원하러 가야 되는데 이걸 뭐 들고 병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입원시켜주냐 안 시켜주냐 이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알아보러 다니다가 허리도 아프고 없는 병도 생기죠. 그래서 안 돌아다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자, 목록 뽑아놨죠? 그럼 원무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교통사고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교통사고 담당자를 받으면 그리고 그 담당자한테 어떤 식으로 사고 났고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어디가 아픈데 증상이 어떻다라는 걸 말하고 혹시 입원 가능하냐
입원이 가능하다면 바로 입원 준비해서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한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생 안 하고 입원하거나 통원할 수 있는 병원 선택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처음 병원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입원 통원 여부도 있겠지만 MRI 장비가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MRI 장비가 얼마나 신식이냐 아니냐 그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특집으로 지금 4편 동안 1편에서는 통원 치료 시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2편에서는 병원에서 MRI를 촬영 안 해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3편에서는 입원 치료 시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4번째에는 왜 병원 선택이 중요하며 그리고 병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입원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워낙 많은 케이스가 있고 담당자나 병원마다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있으시겠지만요. 아마 이 특집 영상 4개를 전부 다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집 영상 4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식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제를 만들어서 이어나갈 겁니다. 제가 얼마나 설명할 게 많겠습니까? 자동차 약관만 봐도 한 건이에요. 이 부분에서 지금 1%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필요한 주제를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그리고 이번 특집 1, 2, 3, 4편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